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불교의 가치를 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존재보다는 인연을 강조하는, 그래서 불교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가짜다, 가상이다, 인연으로 되어 있다, 본무자성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본성을 가진 존재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도덕으로부터의 해탈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미래 세계에 가장 잘 적응할 종교로 불교이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거든요. 참고로 또 아까 얘기했던 자사자의 중형이나 장자의 자유론 이런 것들이 우리 그 동양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요, 이런 그 근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동양 같은 경우 서양의 근대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완벽한 그 근대성을 이루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한국과 일본이거든요. 한국과 일본이 그 서양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걸 끝없이 받아들여갖고 근대성을 완성한 반면에 동양적인 근대성을 완성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사회주의거든요. 중국의 가치를 그대로, 동양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 또 하나의 어떤 그 세계를 지배하는 팍스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도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좀 차이점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길게 왔습니다만은 몇 가지 결론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연계는 자신에게만 좋아하는 거를 기생관계라고 그래요. 자신에게만 좋은 거를 기생, 남에게만 좋은 거를 희생이라고 그래요. 둘 다 좋은 거를 공생관계라고 그래요. 둘 다 모두에게 나쁜 거를 경쟁관계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유기적, 시스템적으로 연동되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네 개 중에 어느 하나만 옳다, 지배적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만 가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 인간들만의 이 시스템 중에서 한 가지만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인식의 오류를 지금까지 범해온 것 같은 거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부처님이 강조하신 거죠. 너의 자신을 먼저 찾으라. 그러면 타도 찾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그 스님들께서 평생 자아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제대로 찾지 못한다 보면, 즉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그 스님의 삶 전체가 이기적인 삶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자식도 안 낳고.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삶의 끝은 삶에 대한 환멸입니다. 그래서 꼭 스님들을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면 삶에 대한 회의 뭐 이런 거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한테만 좋은 걸 우리가 희생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강조한 거는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죠. 타를 먼저 찾아라. 희생하라. 근데 인간이 남을 위해서 희생만 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 가치의 상실을 경험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희생적인 삶, 희생만을 한 삶의 끝이 의외로 굉장히 외로울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공자님이 말한 거죠. 너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은 거. 다른 말로 대야라고 그러는데 한쪽에만 좋은 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니다. 너기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것이 좋은 거다. 둘 다 좋아야 한다. 이런 걸 강조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극단적으로 추정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인류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극도의 비효율성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경쟁이죠. 경쟁이라고 하는 건 현대 자본주의가 대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효율적이고 생산적일지라도
그리고 무한 경쟁, 생산적일지라도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지라도 결국은 그 정신과적인 치료들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에는 이 네 가지 것들이 유기적 통합적으로 동시 존재하는 것은 바로 진화적 안정성 때문입니다. 하나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공학적, 인간적인 삶을 버리고 자연과 동화되는 유기체적, 생물학적인 삶으로 방향을 틀어야 우리의 그 생물학적인 영속성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simplicity and unity is best, but dangerous. 즉 단순하고 통일된 것은 최고이나 위험하다. complexity and diversity is not best, but stable. 복잡하고 다양한 것은 최고는 아니나 안정하다. 두 번째는 동양의 종교인 도교에서 말하는 천국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 도교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이렇게 그 하늘나라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세 가지예요. 즉 지도자는 존재하나 지배자는 없다. 공동으로 일하고 공평하게 나눠 먹는다. 세 번째,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지만 아빠가 누구인지는 모른다. 자, 우리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이 여기 다 녹아 있는 거죠. 예,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들이 많이 있어서, 예, 끝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놈들. 그 다음에, 부의 불평등이 바로 2번에서 얘기하는. 3번은 또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모계 사회가 사실은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평화롭거든요. 이 남자 중심의 사회가 되면 굉장히 그 불안하고 폭력적인 사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뭐 이게 DNA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인이 낳은 자식이 누구 자식인지 우리가 알지만 옛날에는 알 길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혹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낳는지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도덕이라는 거 하는 것도 사실 뭐 우리가 삶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런 도덕들이 얼마나 많이 여자들을 갖다가 억압하는 용도로 종교와 도덕제에 사용됐나요? 그 억압하게 되는 그 근본이 바로 뭐냐면 남자 중심 사회가 되면서 여자를 의심하는 거로부터 출발한 거죠. 근데 사실 보세요. 저는 그 캄보디아를 가끔 여행하는 경우가 예전에 그쪽에서 일도 하고 그래서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캄보디아는 좀 특이한 게 좀 몇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일단은 그 나라는 이상하게 이 자기 나라 돈이 있어요. 예, 캄보디아 돈이 있는데 캄보디아 돈보다 달러가 더 유통이 잘 돼요. 예, 달러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 살 수 있고 계산도 다 달러로 하고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렇대요. 이 언제 전쟁이 날지 몰랐고 사람들이 전쟁 나면 튀려면 달러가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대요. 자기네 돈은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두 번째가 아직도 오진수를 써요. 오진수. 모이비 바이 뭐 오 뭐 있는데 하여튼 오진수 써요. 그래서 1, 2, 3, 4, 10, 11, 12, 13, 14, 20, 21, 22, 23, 30, 30, 32, 33, 34, 40 이런 식으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마지막 또 세 번째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모계사예요. 그 모계사회라서 그 첫 번째 딸이나 마지막 딸한테 그 재산이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총각들은 대부분 그 결혼하기 전에 열심히 벌어가지고 결혼 비용을 대요. 뭐 결혼식이 하객이 뭐 못 사는 사람도 1000명이니까 그 비용을 대고 그 다음에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가서 대릴 사이로 살아요. 근데 그래서 모계 사회인데 그래서 캄보디아가 의외로 굉장히 평화로워요 사람들은. 물론 그 전에 예전에 뭐 필리핀도 사람이 죽은 적도 있었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보니까 왜 그렇게 모계 사회가 됐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지금 우리가 DNA가 있어갖고 엄마가 자식이 누군지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자식이 누군지 확실치 않았다. 예를 들어서